숙제가 이렇게 나왔네. 네? 숙제가 이렇게 나왔네. 네. 네. 저번 시간에 이런 애들 공부를 했었죠. 이 x승이 4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좀 x가 뭐라 그랬죠? x가 우리가 이런 거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어떻게? 4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 연산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이 x라는 숫자가 전부 다 실수까지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가 제한 조건으로 둬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었죠? 바로 이런 2라는 숫자 같은 걸 우리가 무슨 수라고 부르죠? 미수라고 부르죠, 미수. 지수를 실수까지 확정을 하려면은 당연히 미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었죠. 미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미수의 제한 조건이 없는 거는 언제만 가능한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즉 지수가 작은 수일 때. 만약에 지수가 정수까지 확정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지? 음수건 양수건 상관없는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안 된다 그랬었지. 뭐였었죠? 0이 되면 안 돼. 왜냐면은 0에 마이너스 1승 같은 애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0분의 1 같은 애들이 딱 들어가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된다 그랬었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이제 유리수, 분수까지 확장되면은 이런 애들을 이제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3 같은 애들을 지수 형태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3의 3분의 1승 같이 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요거는 정이니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우리가 3승을 하게 되면은 3이 되는 거니까 어떤 거를 세제곱했을 때 3이 되는 3의 세제곱분 중 실수가 되는 애가 이렇게 한 가지라 그랬었어. 그럼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했을 때는 반드시 미수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유가 뭐였었지? 이런 애들 때문에. 이런 애들. 이거 무슨 숫자야? 허수. 허수가 되면 안 되지. 그치? 여기가 짝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모든 숫자들이 실수 값들만 다루려고 하는 거니 당연히 미수 조건은 0보다 큰 조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게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지수가 막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지. 2의 루트 2승 곱하기 뭐 2의 3루트 2승 같은 애들.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2의 4루트 2승이라고 지수의 연산을 그대로 확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실수로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수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던 게 저번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었어. 지수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중학교 때 썼던 내용들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대로 갖다가 쓰면 돼. 자, 근데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거야, 이거. 로그라는 갑자기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데 로그는요. 로가 비슷하게 뭐지? 로가리즘인데 모르겠어. 잠깐만. 로가 아무튼 이게 영어는 이따가 위키피디아 이런 데 나오니까 이게 로가리즘의 약자입니다. 로가리즘. 가리즘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래서 로가리즘의 약자인데 어떤 연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는 게 바로 로그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4 같은 애들은 우리가 x가 바로 얼마야? 2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 2의 x승이 3이 됩니다 라고 썼을 때 과연 요 x가 뭐가 될 거냐 이거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애들 어떤 거를 제곱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가 되고요. 아니 나 1이 된다고 2가 된다고 했을 때 이 x라는 아이가 대충 뭐라는 건 알 수가 있어. 이게 양의 제곱근 가정했을 때 루트 2가 된다라는 표현법을 우리가 배웠지.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뭐냐 2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이게 1. 얼마 이런 숫자 같은 애들을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했었던 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제곱근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2의 x승이 3 같은 애들이 되면은 이게 3이라는 아이가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십니까? 대소관계가 2의 1승이랑 2의 제곱 사이에 있다는 거 보이세요? 3이라는 숫자가? 그치? 오, 그럼 여기 지수에 1과 2라는 숫자 사이에 있는 x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x라는 값도 당연히 1과 2에 있는 사이의 숫자가 될 테니까 이 지수라는 x는 1. 얼마 그러니까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정확하게 1. 얼마가 되는 건지 내가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실체를 보게 되면은 무슨 숫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세련돼 보이죠? 비순환 무한소수가 됩니다. 이게 즉 세 글자로 하면은 이게 무리수야. 무리수. 즉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했기 때문에 지수가 뭐가 나와도 돼? 무리수가 되면 돼. 근데 이런 루트 같은 무리수로 정의를 하기에는 수치적으로 이게 표현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앞으로 2의 x승이 3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x라는 거를 지수라고 불렀었지. 이 지수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지수 중에서 무리수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리수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야. 그치? 실수 체계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나머지 실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리수라고 부르지. 무리수. 그치? 무리수. 우리 실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실수가 무리수와 무리수 체계로 나눠지죠. 이렇게. 그리고 실수랑 호수가 있으면 복소수 체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실수 체계 중에서 우리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로 전부 다 분류되는 지수라는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얘를 로그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지수 중에서 무리수가 되는 애들을 전부 다 로그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이 로그를 정의한 목적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표기하는 건지 그 표기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네? 우리가 지금 x의 제곱을 2라고 했을 때 이 루트라는 기호를 정의해서 표현을 했었지?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보세요. 자, 2의 x승이 3이라고 나와있지? 자, 이게 지수야. 이 지수. 이 지수라는 아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자, 얘가 미수지, 미수. 이게 미수죠. 미수. 그래서 미수를 그대로 출처를 여기다가 적어줘, 이렇게. 근데 얘를 조그맣게 써. 조그맣게. 조그맣게 쓸 거야. 조그맣게. 아주 작게 쓸 거야, 작게. 이렇게 작게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요. 로그라고 쓸 거야, 로그. 이게 표현법의 정의야.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3의 로그 값이다. 읽을 때 미수를 2로 하는 3의 지수를 우리가 로그 2의 3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 지수라는 건 그럼 뭐라고 얘들아? 로그라고. 그래서 읽을 때 미수를 2로 하는 3의 로그라고 읽고 읽을 때는 로그 2의 3이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2의 3이라고 읽어. 그럼 봐봐. 내가 지수라는 애를 지금 로그 2의 3이라고 정의하고 얘가 x가 된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반대로 x를 내가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2의 로그 2의 3승을 이렇게 지수에다가 탁 대입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3. 이게 3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지수 위치에다가 앞으로 새로운 수학적인 심볼을 넣어서 이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로그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수식 자체가 바로 로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의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로그라고 나오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로그는 지수야, 얘들아. 지수야. 근데 어떤 지수야? 어떤 지수야? 이 지수 말고? 죄송해요. 여기 어떤 지수야? 어떤 지수? 어떤 지수야? 어떤 지수? 실수가 되는 지수 중에서, 지수는 전부 다 실수죠. 지수 중에서 무리수가 되는 애들 중에 그런 로그라는 가문이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지수가 루트 2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루트 2승을 집어넣으면요, 얘가 3이 안 나와. 3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루트 2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지수 체계가 필요한데 그 지수 체계를 무리수 중에서 이런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무리수 말고도 이런 애들로 로그 가문에 해당되는 애들을 새롭게 확장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로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의야. 그럼 로그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항상? 지수라고, 지수. 파생되어 나오는 게 출처 자체가 여기에 있는 지수야. 그러면 이 지수를 만들어낼 때 두 가지가 필요하겠지. 뭐가 필요해? 당연히 출처를 알려면은 여기에 있는 미수가 필요하겠지. 미수. 근데 이 x라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실수까지 확정을 한 거지. 맞아요? 실수까지 확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미수에 해당되는 조건은요. 어떻게 돼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0보다 큰 거를 지수승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3값도 항상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얘도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지. 얘는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절대 0이 안 돼. 얘를 절대로 어떤 미수가 있는데 걔를 0승을 한다고 한들 뭐가 나와? 1이야 1. 걔는 1이야. 절대로 죽었다 깨어도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2가 쓰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고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기에다 이제 갖다가 쓰거든. 로그에 연산을 한 결과값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용어를 알아야 돼. 얘를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라고 불러요. 이거 용어야.
용어야.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나도 무슨 진짜인지는 몰라. 무슨 진짜인지 모르는데 얘를 로그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그럼 당연히 이 진수 조건도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커야만 하겠지. 그래서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에 있는 숫자 두 개가 있는데 그 출처가 얘는 원래 지수 형태의 미수로 들어가 있던 애고 얘는 그 미수의 지수승을 한 결과값이 여기 밑으로 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수라고 하고 진수 조건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미수 조건은 0보다 커야 돼. 자, 근데 진수는 0보다 큰 거는 당연하게 나와 있는데 진수는 1이 돼도 상관없지 얘는. 얘는 1이 돼도 상관없죠. 왜냐면 0승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 지수에 해당되는 x가 0이 되면은 2의 0승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그치? 3의 0승도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5의 0승도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지? 4의 0승도 1 나오지? 근데 내가 4는 안 썼어. 어차피 이거의 제곱 형태니까. 4의 0승이니까 안 썼어. 미수가 전부 다 소수가 되는 지수승들만 지금 표현을 해볼게요. 자, 7의 0승도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지? 6의 0승도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럼 짱짱짱짱짱짱짱짱 가서 우리가 임의의 미수에 대해서 0보다 큰 미수가 있다면은 어떤 미수를 0승을 했을 때 항상 얼마가 나와? 1이 된다고. 그럼 앞으로 여기 있는 이 지수를 어떻게 정의한다? 이 지수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얘들아? 이 지수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이 지수를 앞으로 쓸 때 이렇게 쓴다고. 이치 A가 되는 1의 로그 밑이 A가 되는 그 1의 지수값이 0이 된다. 이제 문제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로그 2의 1이라고 딱 대입을 하면은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얘도 0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게 로그 2의 1이 됐던 로그 3의 1이 됐던 로그 4의 1이 됐던 로그 5의 1이 됐던 미수에 상관없이 항상 진수가 1이 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얘가? 얘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거를 너네가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항상 0이 됩니다. 지수에서 우리가 로그가 0이 되는 형태는요 뭐가 0이 돼야 된다고? 뭐가 1이 돼야 된다고? 저기는 진수가 무조건 1이 돼야 돼. 왜? 항상 5의 0승은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이 1이 뭐라고? 그 지수승을 했을 때 결과치, 연산값이라고. 결과값이 저기에 지수 로그의 진수 형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어. 이런 애들도 당연히 특이한 애들이니까 숫자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봐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에 대한 숫자를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지수가 1승이면 항상 뭐가 나와? 자기 자신이 나오지. 3의 1승이 돼도 항상 뭐가 나와? 자기 자신이 나오지. 4의 1승이 돼도 뭐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나오지. 그럼 봐봐. 이게 1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얘들아? 1이라는 숫자가 지수라고. 지수는 꼭 뭐라고? 로그라고. 로그라는 애가 이 로그라는 아이는 위치 2인 진수의 로그 값이다. 그럼 로그 값을 계산했을 때 항상 예외 없이 1이 나오는 경우가 무조건 있겠네? 언제야? 미수랑 진수가 완벽하게 같을 때는 1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무리수뿐만 아니고 정수로 표현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이제부터는. 됐어? 자, 봐봐.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너네가. 로그를 막 저기 선행하듯이 저기 막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배우시면은 이런 느낌 자체를 지금 너네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로그를 쌩으로 이해를 못하고 계산만 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계속 로그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로그는 뭐라고?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띄고 있는 애야. 근데 정수나 무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를 이런 로그라는 연산식으로 정의를 해서 쓰겠다는 거야. 자,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2의 3승이 8이야. 2의 3승이 8이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3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밑이 2가 되는 8의 로그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미수랑 진수가 같으면 1이 된다며. 근데 여기 있는 요 8이라는 숫자가 2의 몇 승입니까? 세제곱이죠. 오, 이게 그러면은 무슨 뜻이겠어? 이제 내가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3에다가 로그 2의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로그 2의 2가 뭐라고? 1이라고. 그럼 이런 연산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네? 로그를 내가 미수, 여기는 진수 형태가 뭔가 미수의 거듭제곱꼴이라면은 그 거듭제곱꼴에 있던 그 지수가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와서 3이라고 이렇게 곱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만 떼다가 이렇게 곱해서 쓰는 게 가능하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렵지? 어려운 거 알아. 어려운 건 아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암기해야 돼. 로그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냥 로그 공식들이 있다가 막 쏟아지거든. 그 공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네가 일단 이런 숫자적인 느낌들을 먼저 갖고 가셔야 돼. 먼저 갖고 가셔야 돼. 자, 그리고 봐봐.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로그에 대한 성질들을 숫자로 맛을 봤으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마무리를 짓죠. 자, 이게 미수죠. 이게 지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불러? 진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럼 미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진수도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x라는 지수, 이 x라는 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로그 a의 b라고. a의 그냥 그 위치 a인 b의 로그, b의 지수라고 얘들아.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봐봐. 미수가 0보다 큰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미수가 1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잘 봐봐. 자, 1에 2승을 해봐. 1 나오지. 1에 3승을 해봐. 1 나오지. 1에 4승을 해봐. 1 나오지. 1에 5승을 해봐. 1 나오지. 1에 6승을 해봐. 1 나오지. 1에 2023승을 해봐. 그래도 얼마? 1이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지수들을 로그 형태로 다시 재정의해 볼게. 이 2가 뭐가 나와? 1에 1이지? 이 3이 뭐가 나와? 로그 1에 1이지? 이 4가 뭐가 나와? 로그 1에 1이지? 그치? 2023이 뭐가 나옵니까? 계속해보면은 로그 1에 1이 나오지? 그치? 미수가 1이 될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 1은 거듭제곱꼴을 몇 번을 해봤자 어차피 1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1의 루트 2승은 얼마예요? 당연히 얘는 1이겠지. 1은 루트 2승을 해봤자 어차피 자기 자신이야. 맞아? 얘는 당연히 그런 느낌 갖고 있어야 돼. 1은 루트 2승을 하던 아니면 뭐라 그럴까? 뭐 파이승을 하던 1의 파이승은 1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수많은 로그 값들이 미수가 1일 때는 굉장히 많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혼란이 된다. 대카오스가 된다. 카오스가 된다고 이러면은 위치 1이라는 로그를 가정했을 때 과연 이 2랑 3이라는 애가 미수가 1이면은 과연 네가 무슨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거냐? 이게 정의할 수가 없다고. 로그 1이라는 값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막 분신수를 쓰는 거잖아. 영자수 변신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써야 되냐면요. 반드시 a가 0보다 큰데 여기 미수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로그를 쓸 때는 반드시 미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쓸 수가 없다라고 수학자들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어. 그래서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이 미수 조건이 0보다는 커야 되고 a가 1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진수 조건은 당연히 미수의 지수승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1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표현법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왜냐면은 수직선상의 표현을 했을 때 0보다 크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0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갈 텐데 여기에 1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빵꾸를 뻥 뚫어줬다는 거지. 빵꾸를 뻥 뚫어줬다는 거잖아. 그래서 0과 1이 되던가 아니면은 1이 1보다 크던가.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형태를 다 외우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 이게 뭘 것 같아, 얘들아? 이게 뭘 것 같아요? 미수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거지. 스포 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수함수에 대한 스포 조건을 뿌리고 있는 거야. 그럼 지수도 우리가 미수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오네? 그치? 그럼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과연 여기에 지수를 임의로 내가 변수로 만들었을 때 그 x값에 따라서 할당되는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부르겠어? 지수 함수라고 부르겠지. 이제 지수를 가정했으니까, 지수를 배웠으니까 지수에 대한 뭘 배우겠어? 함수 형태가 되면 과연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수 함수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x축, y축이 필요하겠지? 그 x축, y축에 표현되는 x값이랑 y값들은 전부 다 무슨 숫자들만 우리가 가정하고 표현합니까? 실수만 가정하고 문제를 풀지. 그럼 당연히 x도 실수가 돼야 되고 y도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미수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은 뭔가 그래프가 바뀌겠네? 이런 애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미수가 0과 1 사이가 되는 2분의 1을 x승을 했을 때랑 2를 x승을 했을 때 뭐가 바뀌겠어?
그래프의 개형이 바뀐다는 거지. 그치? 그게 우리가 지수 로그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잘 봐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뭐 3이 된다라고 했을 때 x라는 거를 우리가 로그 2의 3이라고 둔다고 했었죠. 로그 2의 3이라고 둔다고 했던 거 보십니까? 자, 봐봐. 이 x랑 y를요 이렇게 로그 2의 3,3이라고 딱 두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 없어? 이게 뭐가 되는 걸까?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고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뭔가 집어넣을 때 값이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미수는 그대로인데 진수값에 대해서 과연 y가 뭐가 됩니까? 라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과연 뭐가 될까? 이게 무슨 함수?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수 함수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뭐가 이어지겠어? 자연스럽게 로그 함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 그럼 지수 로그에 대한 수원에 대해서 3분의 1 토막이 끝나는 겁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앞단원부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기 시작해. 이게 내용들이. 지수를 왜 정했어? 실수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났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실수 중에서 비순환 무한수수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지수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지수를 정의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 숫자 체계로는 표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새로운 연산 체계를 도입한 게 뭐야? 로그가 되는 거겠지. 그치? 로그까지 끝나고 났더니 이제 뭘 알고 싶어? 사람들이 욕심 끝도 없지. 지수를 함수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성질이 뭡니까? 라는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함으로써 지수 함수가 끝나면 이제 로그 함수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왜? 지수를 외웠으고 로그를 외웠으니까 로그에 대한 함수도 당연히 정의를 해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외워야 될 거는 첫 번째 개념에서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돼. 지수가 그냥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래서 미수는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1 되면은 안 돼. 또는 이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봐봐. B는 뭐야? 진수. A의 지수의 진수. 그러니까 밑을 A로 하는 A의 뭐가 되는 거야? A의 B의 로그 값이라고 읽는다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A의 X승을 했을 때 어떤 미수의 X승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이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장황한 히스토리가 됐지만 결국에는 외워야 될 거는 이거 한 줄이 끝이야.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게 한 줄이 끝입니다. 근데 내가 앞부분을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은 숫자로 너네가 한번 봐야 될 기회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다. 이제부터는 로그에 대한 공식들을 그냥 갑자기 툭 하고 쓸 거야. 그럼 로그 공식들을 당연히 유도를 할 때도 오늘 내가 자세하게 해주겠지만 공식을 유도를 했으면 당연히 너네는 그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 사용해야겠다, 이걸 사용해야겠다. 그냥 그게 바로 체화가 되고 연마가 돼야 돼. 왜? 시험 문제에서는 로그를 이해하고 너네가 공식을 사용할 때까지 시험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너네한테는. 당연히 시험용으로 너네가 바꿔야 돼. 이게 시험 시간이 뭐 30문제 푸는데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시간이 뭐 120분, 150분 된다면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미국까지 그냥 미국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외우라는 거 말 안 하고 그냥 이해하세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는데 이해가 살짝 덜 돼도요. 공식은 무조건 100% 암기는 하셔야 된다.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자, 우리 예제 문제를 조금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밑에 28번. 아, 이게 27번이었군요. 네. 그렇구나.